과천지정타 린파밀리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자, 일단 자금에 대해서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주택 타입 해가지고 84제곱이죠. 공급 금액은 8억 5천인데 자, 층수가 높을수록 높고요. 낮을수록 분양가가 낮다. 하지만 이 금액은 발코니 확장, 옵션 비용, 취등록세는 불포함했습니다. 자, 일단 발코니 확장 같은 경우는 한 800만 원이었나요? 요거는 뭐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취등록세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불필요하죠. 자, 잔금일 입주일에 대해서 내야 될 돈인데 약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큰 돈이죠. 하지만 요거는 신용카드로 해가지고 6개월 할부 가능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알아보도록 하고요. 옵션 비용이 남았죠. 자, 이왕이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기를 추천드리는데 자, 요런 방법은 어떨까요? 내가 당첨됐다고 하니까 장인어른이 아이고 김서방 정말 축하네. 내가 에어컨 한 대 나 좀 세. 요렇게 말씀하신다면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쓱 아이고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시스템 에어컨 550, 850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허허허허 웃으시겠죠. 아, 부담스러우시죠? 그러면 현관 중문은 어떨까요, 아버님? 자, 이렇게 노련하게 말할 수 있는 센스. 자, 옵션 비용을 최대한으로 줄이게 된다면 일단 첫 번째 필요한 돈은 계약금이 되겠죠. 2021년 11월 8일쯤 해가지고 공급 금액의 20% 1억 7천 정도는 자, 일단은 무조건 현금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나서 중도금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1차부터 4차까지는 일단 중도금 대출로 어떻게 해서는 해결을 합니다. 5차, 6차는 여력이 된다면 현금으로 준비를 하시고요. 만약에 연체가 가능하다면 일단은 잔금일까지는 자, 계약금으로 어떻게 버텨보겠다. 하지만 이제 잔금일쯤 해가지고 감정평가 금액을 토대로 해서 주택담보대출이 나오는데 자, 그래서 그 경우의 수를 10억부터 15억까지 한번 해봤고요. 만약에 10억이 나온다면 3억 8천. 하지만 요 경우의 수는 별다른 의미 없죠. 자, 이거보다 높게 나올 것 같으니까 요건 제외하고 우리는 과연 감정평가 당시에 15억 정도로 나올 것이냐. 그래서 대출이 이 정도 나올 것이냐. 아니면 15억을 초과하게 돼서 대출이 하나도 안 나올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만약에 15억 즈음으로 감정평가가 나오게 된다면 4억 8천이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기지급한 1억 7천, 대출 4억 8천을 받는다면 잔금 시에는 실질적으로 2억 정도만 필요하다. 자, 우리가 추구하는 베스트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게 된다면 우리한테 필요한 돈은 계약금 1억 7천, 잔금 2억 해서 합하면 현금으로 3억 7천 정도만 준비하면 되겠다. 하지만 자, 15억을 초과하게 된다면 대출은 빵원이 되기 때문에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6억 8천을 잔금 즈음에 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총 필요한 돈은 현금 그대로 분양가 온전하게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게다가 주택담보대출은 LTV 규제 40%로 규제를 했는데 자, 올해부터 DSR 규제가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LTV랑 DSR을 둘 다 보게 되니까 LTV가 이 정도 나오더라도 DSR이 요거보다 적게 나온다면 요거의 규제를 받게 되는 거고요. DSR이 아무리 많이 나오더라도 자, LTV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상호 둘 다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대출이 하나도 안 나오게 된다면 신용대출에 관한 DSR 규제도 함께 봐야 된다. 우리보다 빨리 대출을 신청하는 단지가 있죠. 자, 바로 과천 프루지오 어울림 라비에노가 2021년 12월 입주 예정이라 자, 여기 84 타입 같은 경우도 이제 감정평가를 받아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다. 자, 이 단지 감정평가 금액이 15억을 넘게 된다면 물론 3년 뒤이긴 하지만 여기도 감정평가 금액이 10억을 넘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반대로 어울림 라비에노가 감정평가를 받는데 15억 밑으로 나왔다. 그럼 일단은 긍정적인 요소긴 하지만 자, 요때 당시에 감정평가랑 2024년 4월 달에 감정평가 뭐 2년 넘게 격차가 벌어지는데 이때도 감정평가 금액이 10억을 넘지 않을 거다라는 장담은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적용된 DSR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SR은 뭐냐? 해당 대출 원리금 상환액 플러스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에서 자, 연간 소득으로 나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내가 소득 대비 얼마만큼 자, 원리금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 비율을 보겠다. 이 비율이 40%를 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비율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비율 안에서 이 대출 금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 뭐냐? 일단은 분모를 늘리면 됩니다. 분모, 연간 소득을 늘릴수록 대출이 많이 나고요. 대출을 줄일 수 없으니까 그 대신 이자를 줄이게 된다면 비율은 고정이지만 그만큼 대출금이 많이 나온다는 거니까 자,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금리가 낮아야 되고요. 금리가 낮기 위해서는 신용 등급이 높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DSR은 2023년 이제 적용이 됐고요. 차주 단위로 DSR이 전면 적용이 되는데 여기 밑줄 쫙 자, 대출 받는 개인별로 DSR이 적용이 된다. 자, 부부가 각각의 소득을 벌고 있다면 DSR은 각각 적용이 된다. 이왕이면 외벌이보다는 맞벌이가 좀 더 각각 대출 받는데 유리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출을 잘 받기 위해서는 자, 엄밀히 얘기하면 자, LTV가 적용된 이 대출금을 DSR 때문에 깎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연소득을 높이는 방법. 자, 분모가 높아야 된다는 거죠. 직장인 같은 경우에서는 연봉 협상을 통해서 연소득을 높일 수 있겠고요. 자영업 하신 분들은 꼼꼼한 세금 신고. 왜냐하면 소득 신고를 통해서 자, 연소득을 측정하기 때문에 소득 신고 아니면 국민연금 같은 거 이렇게 꾸준히 잘 납부 기록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금리가 낮다면 자, 같은 범위 내에서도 대출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선 신용 등급을 높여라. 그리고 여러 은행을 방문해서 금리가 낮은 은행을 찾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울산이라고 적었는데요. 서울의 한 부동산을 샀던 이제 고객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금리가 낮은 곳을 찾다 보니까 울산이 낮았어요. 그래서 자, 울산에서 대출을 받아서 서울의 부동산을 샀다.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대출만 한 달 동안 알아보신 분들도 있어요. 자, 그리고 DSR 같은 경우는 차주 단위 대출이기 때문에 맞벌이가 좀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대출이 안 나온다면 이 최악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자,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 보더라도 요거에 대한 속 시원한 해답은 없습니다. 자, 어쩔 수 없이 잔금일까지 앞으로 오늘부터 950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때 동안 열심히 모으고 절약하고 저축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한편으로는 좀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 공공분양의 목적이 뭐냐? 무주택 세대 들에게 저렴하고 자, 알짜배기 아파트를 공급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자, 실질적으로 누가 현금을 8억 5천 가지고 이렇게 등에 짊어지면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자, 요런 안타까운 면을 정부가 안다면 좀 참작이 돼서 자, 잔금일날 대출이 나오면 좋겠지만 항상 우리는 자,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생각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심지어 대출까지도 걱정해야 되는 이 현실이 안타깝긴 하지만 당첨이 되고 우리가 잔금까지 무사히 어떻게 해서든 치르게 된다면 향후 시세 차익은 일단 7억부터 시작을 한다는 그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도전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자, 그리고 아까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취등록세도 이제 잔금일날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번에 내기 힘드시죠? 신용카드로 6개월 나눠서 결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한 카드로 2,500만 원 긁기가 이제 쉽지 않아요. 한도 때문에. 그래서 뭐 여러 개의 카드를 각각 6개월 할부로 긁을 수도 있으니까 자, 금액에 맞춰서 미리 신용카드를 준비해 두시는 것도 하나의 꿀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이 자금이라는 것은 걸림돌로 작용을 합니다. 이 장애물을 어떻게 넘느냐에 따라서 내가 주택을 취득을 하느냐 아니면 아무것도 없느냐로 판결이 나겠죠. 열심히 아끼고 절약하시고 방법을 찾아가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른길 부동산이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